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충분히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냥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의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29강 제목은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예, 다행이다. 왜냐면 물음표예요, 물음표. 맞아요. 틀렸다가 아니라 틀렸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일단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은 그 아웃라이어를 쓴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뭐 다른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콤 글래드웰이 만들었는데 참 그 워딩을 잘하죠. 그분이. 천재죠, 천재.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있지만 한동안 요즘 책을 안 쓰시니까 그렇죠. 예, 한동안 거의 뭐 워딩의 원탑 미국의 원탑 논픽션 작가였죠. 근데 그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그 용어를 만들어낸 거는 뭐냐면 그 에릭슨이라고 네. 대가 연구의 대가 인푸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연구를 토대로 통해서 어떤 수준의 어떤 분야이든 마스터가 되려면 혹은 마스터는 못해 최소한 프로 이상은 되려면 1만 시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되게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의 어떤 관용어구처럼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 한동안 SNS도 이게 돌아다니고 한동안 이게 파급이 있었던 커뮤니티까지 돌았던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1만 시간 법칙 틀렸다해. 그거는 틀렸다. 1만 시간 법칙 틀렸다해. 벌써 거기서 임팩트가 있잖아. 그리고 부제목이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따라잡기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재능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자가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좀 소설을 썼지만 쓴 게 아니라 연구 논문을 갖고 온 거예요. 연구 논문이 뭐냐면 이게 그 재능과 노력에 대한 88개의 그 논문을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뭐 이게 저는 모르겠는데 심리과학이 이런 그 심리학 중에서 되게 괜찮은 저널인가 봐요. 거기서 나온 이 연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쭉 연구 논문을 쭉 보다 보면 이거는 이 내용을 부정하기가 힘들 정도의 권위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운동이나 스포츠나 뭐 음악 이런 거는 그래 좀 재능이 좀 필요하지 했지만 나름대로 공부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논문에서 기사에 따르면 노력이 그 공부에 있어서 공부를 잘함에 있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4%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뭐다? 선천적 재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6%잖아요. 재능이 96%인데 뭘 열심히 하겠어? 그거 보니까. 그냥 듣자마자 미친 소리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댓글이 봐라. 그럴 줄 이럴 줄 알았다. 될 놈 될 놈만 되는 거다. 되게 공부는 머리다. 근데 댓글에서 좀 놀랍다. 운동이나 뭐 예술 쪽은 이해를 했는데 공부 더 심하구나. 그래서 그 베스트 댓글부터 모든 웬만한 댓글들이 재능 찬양, 노력 허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 SNS에서 한번 보고 넘어갔는데 커뮤니티에서 한번 돌면서 궁금해진 거예요. 얘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기사를 봤더니 기사 내용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논문인가 했더니 실제로는 이 기사는 논문을 보고 쓴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번역을 한 거예요. 뉴욕타임즈는 이 연구 논문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일단은 그 해석을 봤는데 일단 완전히 팩트가 틀렸습니다. 호도. 이거는 정말 이 기자는 일단은 뉴욕타임즈는 호도하지 않았어. 뉴욕타임즈는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뭉갠 이유가 뭐냐면 이 용어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의식적 노력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에릭슨 우리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나오는 게 에릭슨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에릭슨 연구 우리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노력이 중요한데 응?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노력의 양과 질이 동시에 중요하다. 근데 그 질이 어떤 거냐?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적 노력이라는 것이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근데 이 그 메타 분석 연구는 뭐냐면 특정 그 분야에서 의식적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양도 아니고 그 에릭슨이 얘기하는 의식적 노력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그 비중인데 나머지 비중이 재능이 아니에요. 나머지 비중은 노력하는 양도 들어가고 다양한 게 환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적 노력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 기사를 뭐라고 했냐면 다 선천적 재능이라고 한 거예요. 논문에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학술 분야냐 공부 분야에 의식적 노력이 4% 이유가 뭐냐면 의식적 노력이라고 거를 이런 그 연구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거를 연구에 맞게끔 이걸 뽑아낼 수가 없는 거야. 연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 논문을 보면 그 4%를 낳고 내용이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기존부터 해왔던 것인지, 그러니까 그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정량화가 어렵죠. 정량화가.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존에는 4%밖에 설명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건데 기사에서는 어떻게 한다? 노력은 비중이 4%밖에 안 되고 선천적 재능은 96%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기사를 보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를 그렇게 적어놨어. 심지어 여기는 노력도 노력의 양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노력의 양이 4%, 나머지 재능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 뉴욕타임즈에서 안 나온 걸 다 써놨어. 특히 이거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서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따라잡기 힘들다.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기사에도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드라마틱하게 쓰기 위해서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합리화시켜 이야기 짓기 오류를 한 거죠. 거짓말하는 것도 재능인 것 같아. 노력이. 그러니까 노력이야. 의식적 노력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일단 그 기사는 완전히 거짓, 가짜 뉴스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판명이 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여기에 다 이제 호도를 당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재능론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능론은 매력적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항을 되게 이해하기 쉽게 해. 간단해. 재능이라는데. 노력이면 또 어떤 노력? 어떻게 해왔는데? 이런 어떤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재능이면 뭐 다 끝난 거예요. 야, 재능이 있다는데 뭐 어떤 특정의 결과를 설명하는 게 있어서 재능만큼 이해하기 편한 게 없습니다. 해석이 편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재능이라고 얘기하면 도망갈 구석이 많아.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 재능이 없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실제로 제가 20대 때 독서를 노력했지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난 독서는 머리가 아니네. 끝난 거예요. 끝! 너무 마음이 편해져 오히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안 하게.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메인의 그 주력 일간지에서 나오고 베스트셀러들도 대부분이 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거를 철석같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망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재능인데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 박사님 솔직히 재능이었으면 일찍부터 쭉쭉쭉 나갔어야죠. 그럼. 근데 왕고 읽어서 알겠지만 개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요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많이 썼으면 일찍부터 글빨로 알렸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게 좀 조금만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게 그 에릭센 책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인가요? 네, 재발견. 이제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이제 그렇죠? 말콤 글래델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아웃라인에서 썼고 본인 책이 한참 뒤에 나왔죠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거기 그 내용 나올 거예요. 그 에릭센이 그 따님들 다 체스 챔피언으로 둘 다 만들죠. 그렇죠? 나 그거 보고 소름 돋아갖고 체스 이런 거 여러분 재능일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여긴 복잡계가 아니기 때문에 패턴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올바른 훈련 방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릭센이 본인 딸 2명을
여자분인데 헷갈리는 본인 딸인가 유명한 체스 대가의 딸인가? 아무튼 어떤 딸이 누구 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체스 그냥 상관없던 근데 계획을 한 거지. 네,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훈련을 시켜서 체스 챔피언을 2명이나 만들어요. 네. 제가 그 좀 저도 헷갈리는데 옛날에 읽어갖고 저도 옛날에 아무튼 읽었어요. 이거 거의 뭐 맥락은 팩트고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올림픽 보면은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이랑 양궁을 엄청 잘하잖아요. 네. 뭐 거의 넘사벽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나라가 아예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재능 민족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 훈련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거 어떻게 해요? 빼 가서 거기 있는 코치들을 빼가서 훈련한 나라들도 많이 따라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왜냐면은 일단은 왜 운동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이 솔직히 재능이 많이 그 중요한 영역이죠. 왜 신체 조건이라는 건 재능이잖아요. 왜 키가 크거나 근육량이 많거나. 근데 예를 들어 쇼트트랙 같은 것도 뭐지 그 근육량이 많고 뭐 그러면은 뭐 제가 뭐 그거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무튼 모든 면에서 뭐 파워가 강하고 그러면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근데 철저하게 훈련이라니까요 진짜. 특히 양궁 같은 거. 예? 왜 우리나라가 유독 뭐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가 뭐 눈이 작아갖고 뭐 잘한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게 나는 진짜 진짜로? 아이 대박인데? 별의별 다 했어. 내가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때 그 사람 나한테 또 개작살 났어. 몽골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멀리 보는 걸 뭐라 그러죠? 원시가 되게 발달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그 초원에서 멀리 보는 것 맞아요. 때문에 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몽골 분들 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2.5 막 이렇게 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그런 몽골 사람들은 이러고 보면 다 보이는데 그 관역이 다 보이는 난 별 희한한 애들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응? 그래서 참 안타깝게 세상을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다. 네. 다 훈련의 영역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이 공정한 돼. 경쟁. 그다음 또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막 물어봤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축구를 못하는지 옛날에 한창 때. 근데 두 가지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김병지 선수가 얘기해줬나? 그 다음 이건 제가 들은 건데 한 군데는 아무튼 제가 이거 들은 거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우리나라는 흙 운동장이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흙 운동장이라서 바운딩이 불규칙한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은 이 공이 바운딩이 될 거가 규칙적이면은 그거에 맞춰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바운딩이 어디를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몸에 배질 않아요. 근데 두 번째 흙 운동장이니까 태클을 할 수가 없어요. 유럽 축구는 태클이 진짜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걔네는 태클이 엄청나게 수비를 그거 급 반전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애들 어렸을 때. 인조잔디도 이거를 물 안 뿌리면 되게 힘들어요. 화상 입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유소년 애들 많이 보낸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것도 팩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시는 분 적어주시면 돼요. 박주영이 아마 우리나라 유학 1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박주영? 예, 주맨. 주맨. 그러니까 박주영이 진짜 잘하거든요. 박주영이 원래 축구 천재예요, 진짜. 근데 그게 또 천재라는 게 재능이 아니라 그런데 가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나중에 재능 편을 얘기했겠지만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재능이 어떻게 발현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노력밖에 없는 거고 또 재능이란 것도 노력을 통해서 키워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성공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타고났네 이 말 제일 싫어해요. 야 그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갑자기 나는 지금 두드러 맞으려고. 삐뚤하게 노력했는데 얘는 그냥 재능 있대 퉁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의 그 노력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고 수준까지 가려면 전 세계 1등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려면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그걸 진짜 뒤지게 좋아해야 돼. 그냥 체질상 그냥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고 작가님은 책 읽기를 좀 상대적으로 저보다 좋아하고 저는 말하기를 좀 좋아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하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1대1로 만나갖고 네고시에이션 협상하는 걸 되게 체질적으로 좋아해요. 그거를 되게 게임처럼 생각해서 거기서 되게 쾌감도 크게 느끼고 흥분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걸 되게 잘해요. 그 다음에 그 협상을 할 때는
진짜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컴퓨터 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 뉘앙스 보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미한 걸 다 캐치해야 되는데 전 그런 걸 잘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좋아해야 돼. 그게 최고 막 전 세계 1등.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걸로 충분히 월급 많이 받고 적당히 부자 되고 프로가 되는 프로 데까지는 전문가는 되지. 뭘 해도 돼 내가 볼 때. 그리고 최고 되는 거는 뭐 재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네. 나중에 재능론, 재능이 되게 중요하다 허상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그거 우리 뼈아대 때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1등이 되려면 재능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프로 이상, 어느 수준의 전문가 이상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드릴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충분히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냥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러니까 뭐 기네스북 1등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의식적으로 충분히 노력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강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뒤 강연에서 이제 따라오는 강연들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의식적으로 제대로 노력을 할 노력의 것인지, 중요성에 그다음에 대해서. 재능론의 허상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제 뭐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 이제 다양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뭐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뭐 그냥 뭐 옆에 사람이 야 재능이 인생에서 전부야 그러면 그냥 닥쳐 그러시면 됩니다. 네. 예? 닥쳐 그러시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